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수성가 대표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기 전형 입시가 사실상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잖아요.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제가 이제 자수 컨설팅이나 첨삭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자주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유형, 많이 실수하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를 뽑아봤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그러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쓰세요. 아니면은 조금 더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바로 활동 나열형입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글을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수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런 실수하기 뻔해요. 이런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쓸 게 많고 쓸 게 많지 않더라도 뭔가 두각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난 2015년에 금상 받았다. 2016년에 뭐 했고 2017년에 뭐 했고 자,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자소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소서는 팩트가 필요 없습니다. 즉 거짓말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팩트 2015년에 뭐 상 받았고 2017년에 뭐 받았고 2018년에 뭐 받았고 이런 것들은 나와 있잖아요. 이미 수상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자소서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수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 뭐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는데 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너가 중요한 깊은 내용을 보고 싶어. 너의 속마음을 보고 싶어. 너의 활동 과정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출제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A, B, C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활동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건 자소서는 활동 나열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과정과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즉, 활동 나열과 과정과 느낀 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A라는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나는 상을 받았다가 아니라 A라는 활동을 했다. 근데 A라는 활동을 왜 했는데? 자, 그럼 활동에 대한 이유를 쓰는 거죠. 동아리다 그러면 동아리에 대한 이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아리 A라는 활동을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정. 이런 과정이 있었어. 이 과정에서 난 처음에 힘들었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 과정, 결과를 짧게. 그 다음에 이 좋은 결과를 통해서 나는 이 점을 느꼈어. 자, 느낀 점에 대해서 길게.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느꼈어. 또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점을 느꼈어. 이런 점을 발견하고 이런 점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 라고 쓰시는 겁니다. 즉, 공식으로 나열하면 처음에 주장,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된 계기, 그것을 하게 된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얻었던 점, 또는 느꼈던 점, 배우고 느낀 점. 자, 이런 공식대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활동 내용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과 레퍼토리를 쓰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대기형입니다. 일대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뭐 했고 나는 중학교 뭐 했고 나는 고등학교 뭐 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쭉 본인이 살았던 과정들을 나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본인이 살았던 과정들을 나열하는 친구는 가장 큰 게 무슨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평가 기준이 안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이 열심히 쓰셨지만 가령 이래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자소서 쓰시는 경우도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실수를 하시는 편인데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했으나 중학교 때 이런 친구였고 그래서 잘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뭔가 잘했고 대상 받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들, 즉 초등학교, 중학교에 했던 부분들은 대다수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이후 그런 시점이어서 평가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자 중에서 500자, 600자를 그런 일대기, 서사형, 나열형 형태로 쓰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500자는 그냥 무시하고 나머지 500자만 평가를 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일대기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대기형으로 썼는지 확인하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즉 10학년 이전, 뭐 9학년, 고등학교가 9학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9학년 이전 이걸 썼는가? 이걸 썼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웁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가능하면 항상 자소서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점을 찍고 그 점 이후에 선으로 표현한다 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A란 하나의 포인트 또는 활동만 딱 찍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으로 쭉 과정을 나열하세요. 과정을 나열하라는 과정을 그렇게 쭉 설명을 하세요. 네, 그게 가장 좋고 그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 많이 하는 실수 중에서 동문서답형이 있어요. 본인이 학업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본인이 A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뭐 B라고 말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이다 그러면 내가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 대학에 왜 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학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만 했어야지,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고 내가 학업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고 이걸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가 뭐지? 그 포인트대로 내가 답을 잘 쓰고 있나를 바탕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컨설팅을 받거나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학업이구나, 공부에 대해 썼구나, 이건 활동에 대해 썼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본인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누구나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소에 대해서 물론 이제 후기 친구들은 이미 끝났지만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기 친구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일반 수시나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좀 혼동하거나 헷갈리는 일이 없으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영상을 찍으니까요, 꼭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